세월의 진실 4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아주 심오한 얘기들을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들 또 약간 우리가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도 좀 깊이 있게 좀 알게 됐는데요. 역시 다르네요. 특위위원장님 출신이라. 사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네. 그리고 본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이 자료 다 확보돼 있고 지금도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상임위나 국회 본회의에 제가 발언한 네네. 그걸 찾으면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들 다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론에서 한 번도 이거를 그렇죠. 다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습니다. 네.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송을 할 이유도 그렇고요. 양심 있는 기자 언론인들이 내용들 많이 좀 얘기를 해주시고 세월호 가족 그 유경근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자들이 자극적인 거 눈물 나는 장면을 그것만 쫓아다녔지 가족들보다 하나라도 더 새로운 진실을 밝힌 적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맞죠. 인양 분과장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방송 기자들이 언제 한번 유가족보다 먼저 새로운 자료 한번 찾아본 적 있냐, 취재해서 내놓은 적 있냐고 다 갖다 줬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세월호 특위에 우리 김성원 연구원께서 정식 조사위원으로 가시더라도 우리는 밖에서 열심히 진실을 찾아서 할 테니까 이상기 의원님도 뒤가 아주 든든합니다. 이런 정도 지원군이 있으면 뭐 많이 살아질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기정사실처럼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참. 뭐 사칭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너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제가 사칭하고 다니는 줄 알 것 같은데요. 이미? 잘 뽑아주시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침몰 원인 자체로는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는 다루겠는데요. 침몰 원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그 여러 가지 공개된 자료들이거든요. 항족도, 교신록, 그리고 구조 과정을 찍은 동영상 이런 것들이 훼손되고 조작되고 왜곡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침몰 원인으로 가기 위한 순서를 잡아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우선은 가장 사고 원인 조사에서는 가장 기반이 되는 거는 두 가지죠. 일단 하나는 항적입니다, 항적. 어쨌든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교통사고가 기본 났으면은 당연히 그 배가 어디를 갔었는지, 그죠? 그리고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이런 게 가장 기본이고 비행기 사고에서도 가장 처음 조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블랙박스부터 회수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선박 사고에서도 대형 선박 사고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저 항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호 사건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이 항적 자체가 굉장히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조작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항적을 처음엔 없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있다고 했는데 이상한 삼각형 항적을 가져오더니 나중에는 크게 그죠? 우회전하는 이런 항적을 계속 가지고 오는데 계속 누락 구간이 생기고 이런 과정들을 수차례 거치면서 기본 이제 사고 원인 조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그 항적도 자체가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일단 좀 타임라인을 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은 16일 오전에 사고 당시죠. 해수부에서 세월에 항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의아해하고 있는 와중에 오후가 되니까 이제 이 해수부 당시 상황실이죠. 그 세월호 항적이 떴습니다. 그래서 많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삼각형으로 그렇죠. 꺾여 있는 항적도. 삼각형으로 꺾여 있는데 이걸 확대를 하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당시에 3분 36초 구간이나 항적이 없어서 그 사실상 침몰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항적이었죠. 그래서 배가 맹골 수도를 지나와서 제주도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그죠? 우회전을 다시 시도하고 이런 과정에서 배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넘어가는 과정은 하나도 없고 마지막에 표류한 과정만 남아있는 그런 항적도가 발표가 돼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던 게 저거를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할 때 110도 급변침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언론에. 110도는 계속 남아있는데 머리에? 그렇죠. 저 각도가 지금 110도잖아요. 근데 사실 저게 그냥 포인트와 포인트, 그러니까 점과 점을 그냥 직선으로 연결한 건데 저걸 마치 세월호가 진짜 저렇게 간 것처럼 그게 분석을 막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락된 거였는데
그 배가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는 거냐, 불가능한 거 아니냐, UFO냐 무슨 이런 얘기들이 계속 되면서 사고 원인에 논란이 엄청 많이 일었었죠. 그리고 후에 이제 그 21일경에 AIS 기반 항적이 좀 추가적으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9초 구간이 누락된 그 항적도가 언론에 공개가 되죠. 공개가 되는데 여전히 이제 의문이 남았던 것은 저 29초가 하필이면 또 세월호가 우회전하기 직전, 그죠? 그 구간만 딱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항적인데, 그 중앙해양심판원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는 그 레이더 기반 항적이 있기 때문에 저 누락 구간을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일부 배에서 두 척에서 세월호 유산 현상이 발생을 했었고 둘라 에이스호에서 한 20초 정도의 누락 구간이 있었다. 이제 몇몇 배에서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레이더 항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레이더 항적을 보조로 사용을 해서 이미 충분히 사고 원인 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 항적 자체가. 이렇게 좀 주장을 했죠. 당연히 저거는 근데 뭐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레이더 기반 항적이 기본이기 때문에 AIS 항적이 없던 시절, 사실 저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배의 움직임을 기본 해석하는 데서는 레이더 기반이 기본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서 분석을 했다고 하니까 뭐 그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저 데이터를 해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관성 없게 저렇게 보시면 AIS 데이터 항적하고 저기 점선으로 돼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로 돼 있는 것이 레이더 기반 항적입니다. 근데 저게 두 개가 굉장히 지금 오차가 많습니다. 그죠? 떨어져 있죠. 네, 굉장히 저게 지금 떨어져 있고 실제로 AIS 안테나가 위치가 저 표시가 되는 건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오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항적도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많은 분들이 일각에서는 어떤 이제 제기를 하냐면은 편차가 발생해도 보통 일관성이 있는데 이렇게 그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좀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그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 의견이 자꾸 제기가 되니까 이게 사실 AIS 항적 자체 조작설까지도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신뢰도 자체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과학적으로 해명이 잘 안 되니까 이제 해시원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최초에 공개된 세월호 항적 그림 7번이 뭐냐면 그 최초 그 삼각형 항적입니다. 그래서 그 항적에서 선박의 운동 특성상 비정상적인 항적이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이런 항적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 현장 인근에 위치한 AIS 기지국, 이를테면은 저기 진도라든지 목포 이런 기지국에서 그 서버에 있는 자료를 복원을 해서 이제 아까 그 동그랗게 우회전하고 있는 급변침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 8번과 같은 일반적인 선박의 선해 항적과 유산 항적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시원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그 그림 8번의 항적이 그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여기 보시면 이 파트인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여기도 그래요. 그 세월호가 급변침 하던 와중에 갑자기 오른쪽으로 튑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것이 시간상으로 따지면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뒤로 가는 원래 시간상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거를 이제 보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보정을 해서 약간 이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방향으로 지금 항적을 구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주 그 비정상적으로 큰 구간과 아주 짧은 시간에 선수 광위가 이상 급변하는 구간이 있다. 이거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그 레이더 항적과 비교를 해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하죠. 잘 보시면 그 진도 연안 VTS의 레이더 항적과 비교해 보면 AIS 그 점점점 표시되어 있는 그 항적하고 레이더 기반 항적이 유사하다 이거예요. 유사하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리느냐? 세월호 항적에 특이점이 없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려버려요.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적도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여기 집중할 수밖에 없게. 예. 그래서 일부 누락이 3분이었다가
그게 이제 30초, 29초 빼고 나머지가 다 복원이 되니까 훨씬 부드러운 곡선이 되고, 아, 그러면 저건 타당성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그걸 이제 심어주게 되고, 네. 사람들이 그 부분의 논쟁에 집중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적도를 보면서 제가 들은 생각이 사고가 난 날, 저 이제 바로 내려갔어요, 진도에. 예. 그래갖고 막 그 아우성 치는 그 학부모들하고 같이 이제 밤을 보내고 새벽에 다시 이제 팽목항 나갔을 때 막 그 아비규환 같은 뭐 그런 과정을 이제 처음 일주일간 지내고 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다시 못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진상은 규명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내려가면서 내려갈 때마다 진도 VTS를 갔거든요. 예. 근데 진도 VTS에 가서 항적도가 있느냐 이거 물어보니 항적도 있다. 볼 수 있느냐? 볼 수는 있다. 근데 외부 공개는 아직 안 했으면 좋겠다. 봤어요. 예. 누락 구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 진짜 있는 홍보일 거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왜 누락 구간이 없습니까? 정부 발표는 누락 구간이 있는데 이거는 레이더 영상입니다. 이제 JTBC에서 나중에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예. 예, 그걸 저희는 이제 가서 미리 그걸 보고 자료를 미리 보고 다 촬영도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쪽하고 약속을 해갖고 우리가 먼저 공개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럼 그때 제가 이제 딱 들은 의문이 뭐였냐면 정부는 왜 항적도가 없다고 그랬을까? 그래서 이거 새롭게 복원한 거냐? 4월 16일부터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원래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위 기관은 해수부가 없다고 얘기하고. 근데 정부가 없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누락이 있는 항적도를 계속 내놓는단 말이죠. 네, 네. 사실 진도 VTS에 확인하면 해경한테 확인하면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이걸 왜 안 했을까? 오히려 그게 초점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아, 이게 그쵸, 이목을 실제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진도 VTS나 레이더 영상 뭐 그런 거 등등 해갖고는 굉장히 많이 시간을 버는 거죠, 결국은. 논점을 다른 데로 이제 집중시켜 놓고. 예. AIS 기반 함적으로 논점을 주고 레이더 함적에서는 완전히 시선을 제외하는. 레이더 항적도는 처음부터 있었다는 건데. 그럼 과연 그게 처음부터 정말 있었던 건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이거예요. 진도 VTS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원래 그 거기는 AIS하고 레이더하고가 전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항적도는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원래부터 이거를 발표하지 않았느냐? 이걸 몰랐다면 정부는 무능한 거고. 아,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해심원에 제가 통화를 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사고 나자마자 다 내려가서 자료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해심원도 알고 있는 거지. 예. 다 알고 있었죠. 네, 자. 해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갖는 부분은 군 레이더 항적도가 이게 아마 진성준 의원인지 아무튼 뭐 맞습니다. 야당 쪽 그 국방위 의원이 처음에 이제 나온 얘기는 군 레이더 항적도를 제출받아서 입수를 했는데 8시 3분부터 8시 26분까지 23분이 없어요. 소실 구간이에요. 근데 레이더 항적도는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없을 수 없죠. 그럼 이건 뭐냐 이거요. 그리고 재밌는 게 원래 둘라에이스 선장이 눈앞에 세우라고 보이는데 자기들 기계에 그 AIS에 뜨질 않는 거예요. 그 뜨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꺼놨다는 거거든요. 세월호가 끊었다는 거죠. 예. 그거는 자동으로 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GPS하고 교신이 잘 안 될 수는 있어도 교신이 잘 안 될 수도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은 어느 것도 해명이 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 항적도 문제와 동시에 제가 초기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건데 이게 그 전남 소방본부의 최초 보고서예요. 여기는
8시 52분에 119 신고를 접수를 받아서 그 접수 중간에 목포 해경 상황실과 3자 통화해서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경이 최초로 사고를 인지한 거는 최소한 8시 52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전화를 학생들이 학생이 예. 전화를 해서 신고한 예, 거예요. 그리고 전남 소방본부는 바로 9시 7분에 긴급 회의를 열고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소방본부 119 쪽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당시 그 통화 내역입니다. 8시 52분. 신고자가 여보세요. 119 대원이 예, 119입니다. 학생이 예, 여기 배가 침몰되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지금 기울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침몰되어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8시 52분 상황은 이미 그러니까 막 배가 이렇게 조금 기울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적어도 느낌은 배가 침몰되네 깔아놨네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주 초기 상황이 아니란 거죠. 그렇죠. 배가 뭔가 이상해요가 아니에요. 진행되고 있는 예. 자, 그런데 이게 당시 안행부가 한 달 만에 그 제가 있던 상임위에 보고한 그 이제 서면 자료에 사고 발생을 4월 16일 8시 58분에 목포 해경이 접수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52분에 한 거조차도 이 그대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너희들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냐 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우왕좌왕을 엄청 해가지고 이 각종 신문 자료 제가 갖고 왔는데 장갑만 날아가고 뭐 문제는 남더라부터 해서 뭐 컨트롤 타워 없이 우왕좌왕 뭐 태반이 비전문가 뭐 이런 게 이제 쭉 나오는데 네. 우왕좌왕 하면은 실무선이 전부 다 즉 정부 일선 행정부처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되는 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를 그렇게 확대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국정원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초기에 분명히 선장도 국정원에 보고했고 그러면은 그 시간에 구조 조치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저는 다 살았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왜 초동에 제대로 구조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 뭔가 숨기고 싶은 게 결국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왕좌왕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주 편하죠. 그러니까 허둥지둥 됐다. 그냥 그 실력도 없고 예, 무슨 체계도 예. 엉망이라서 무능하다로 결론이 나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의도해서 이렇게 했다면 국정원에 있는 컨트롤 타워가 참 대단한 건데 그렇죠. 국정원이든 청와대에 있는 네. 컨트롤 타워가 참 대단한 건데 저는 최소한 이건 이 과정을 보면 정부의 대응을 보면 진도 VTS에서 금방 구할 수 있는 항족도를 왜 구하지 못했을까? 얘네가 그렇게 무능할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무능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예. 예. 근데 하루 이틀은 그렇다고 치고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은 막 거기서 막 그 상황이 워낙 아비규환 같고 막 뭐 별일이 다 이루어지고 뭐 온갖 변수가 있고 그러니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예를 들면은 정부기관이라고 하는 게 그 사무실에서 있는 사람 뭐 정보를 다룬 사람 뭐를 다룬 사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 자기 분야만 놓고 뻔히 알 거 아니에요. 해양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항적도에 대해서는 이거 아주 기초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놓쳐? 그걸 몰라?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문의 아니면 의도적 과실. 정부로서 유지할 수가 없죠. 무능이라고 하면. 네. 아니 근데 저는 초기에 정부에서 이 AIS 항적이 됐든 레이더 항적이 됐든 이것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방금 말도 안 얘기도 되는 하셨지만 너무 말이 안 되는 해명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앙 해시원에서도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사고 나자마자 우리 가가지고 맞아요. 진도 가서 가져왔다. 이게 너무 상식이잖아요. 다 근데 그렇다는 정부에서 거야. 뭐라고 하냐면 사고 나니까 대전으로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대전에 가서 거기 대전에 정부종합 전산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서버 가서 서버에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공식 발표를 해요. 세월호에 항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과정에 하루에도 사고가 이렇게 몇 건씩 나고 그 중앙해시본 사이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자료들을 보시면 다 항적을 다 첨부를 해요. 그죠? 근데 그럼 당연히 이제 조사하는 수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당연히 어디를 가겠습니까? 사고 해역으로 가서 거기 관할 VTS 가서 그걸 확보하는 게 당연히 확보해야죠. 그게 상식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정부에서는 그런 걸 이제 무시하고 그냥 대전에 갔더니 이게 없더라. 그러고서 뭐라고 하냐면 저기 보십시오. 5.1점 3.3. 예. 저기 보시면 기계적 결합으로 그냥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 기계적 결합. 그래서 누락 구간이 나올 수 있고 정부에서 데이터베이스 그 전에 그죠? 그 어떤 장비 교체 작업으로 해서 그 데이터하게 폭주해가지고 그 기록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기술적으로는 대전에 있는 정부 종합전산센터 서버를 저거는 그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진도 VTS에 있는 서버, 그다음에 세 번째 군에 있는 서버, 세 가지를 놓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버에 누가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그 사고 전후로 해서 포렌식을 해봐야 되겠네. 그렇죠. 포렌식을 하면 그게 다 나오니까. 그러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대전 서버는 아예 교체를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전에 4월 1일자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교체 작업을 하고 근데 그때 뭐가 이상이 있어서 데이터량이 폭주해서 이게 기록이 잘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서 레이더 항적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당연히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레이더 항적이 기본이 되고 그렇죠. AIS는 나중에 추가된 거기 때문에 이건 GPS 기반이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사고 조사하면 다 레이더로 보지 누가 그 GPS 사용 안 했잖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다 그게 상식인데 레이더 항적은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교차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초반에 이상하게 진도 VTS에 대한 접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정부 이 각 기관들이 진도 VTS에서 이걸 어떻게 했는지를 빨리 확인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진도 VTS가 제출한 교신록도 너무 깨끗하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교신록이 그 여기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깨끗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도 그게 상대편한테 가면 즉 그 세월호의 이제 승무원들이 진도 VTS에 말을 하면 세월호에선 깨끗한 음성이지만 그게 진도 VTS에서 받아들일 때는 중간에 전파 잡음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네. 너무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처음부터 있었다고 하는 진도 VTS의 항적도를 그냥 쓰면 되는데 그걸 안 쓰고 다른 걸 다 쓰다가 세월호 유족들이 찾아갔을 때야 여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갔을 때도 있다 그러고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날 가셨던 건가요? 다음 날 갔죠. 17일 날. 예. 그 다음에 정황 두 가지를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그 진도 VTS 근무했던 해경 직원들이 대부분 구속이돼요. 예. 근무 태만. 근무 태만 그리고 CCTV 돌려놓고 CCTV 철거하고 CCTV를 폐기했어요. 네. 근데 삭제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CCTV를 폐기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걸 찾아갔고 그래서 이제 복원해 보니 다 있었고 보니까 애들이 밤에 2명씩 근무해야 되는데 뭐 한 명씩 근무했다거나 그런 근무 팀만 있었다. 태만으로.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이렇게 쫙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초기에 사건 난 초기에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VTS 직원들은 진도 VTS 해경 직원들은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조작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네. 그렇죠. 자기들 근무 태만으로만 현재 밝혀져 있는데 네. 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다음에 제가 찾아갔을 때 직원 한 명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CCTV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CCTV 그 조작이 밝혀지기 전이에요. 근데 저한테 CCTV 문제도 그런 겁니다. CCTV는 이게 작동이 몇 달 전부터 안 돼갖고 작동이 안 되었던 겁니다. 뭐 그런 얘기에서 제가 질문을 다시 했어요. 그게 왜? 오, 제발 잘했구만. 뭐지? 제발 저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처음에 네. 그 한 사람이 좀 괘씸하구나 그거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되게 당당한 거예요.
조작이 충분히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인된 거는 CCTV 조작이라는 그거 하나인데 하나지만 CCTV를 폐기했는데 얘네들은 사건 초기에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조작을 했네. 광범위하게. 근데 원래부터 거기 있었다고 하는 그 항적도는 정부가 접근도 못했네. 그럼 그동안 얘네가 뭐 했을까?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적도의 문제가 아니라 얘네가 뭘 했을까? 그렇죠. 조작의 과연 문제. 네. 초기에 뭐 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고 과정도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했을 땐 대전부터 갔잖아요. 정부에서. 그 다음에 누락 구간을 처음 복구했다고 한 건 목포 거를 가져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점을 찾아낸 거는 마지막에 진도를 가서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거꾸로. 진도 먼저 가고 그게 거기서 뭔가 이상했으면 다른 주변 거를 찾아봐야 정상인데 이게 가장 먼 데서부터 가가지고 진도를 마지막에 근데 간다. 해시몬은 사고 당일날 내려갔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해시몬이 확보한 자료랑 정부 중앙에서 확보한 자료가 다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당일날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찾았다는 거는 그걸 입수 못했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해시몬이 가지고 입수했다고 있어도- 얘기해요. 예. 예. 공식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입수를 했으면 그러니까 누락 구간이 없는 거 그냥 발표하면 되는데 그걸 발표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표를 못한 사정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누락 구간이 있었고 그렇게 두드려 맞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부는 버티잖아요. 레이더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해요. 예.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진도 VTS를 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가족들이 요구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제서야 또 그렇죠. 발표하는 식으로. 여기 지금 사진이 좀 작은데 여기 좀 더 선명하고 잘 보이는 사진이 여러 개가 있어요. 배 밑을 보여주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초기에는 이게 이제 구멍 뚫렸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 네. 근데 실제로 그 사진을 보면 음영 때문에 구멍처럼 보이기도 해요. 보이고. 근데 구멍일 수도 있고 구멍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허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해요. 그렇죠. 저거는 예. 이미 공개가 많이 되어 있죠.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선박 전문가한테 확인해 보니까 배 밑바닥에는 특수 페인트를 칠한다는 거예요. 바닷물에 닿아도 벗겨지지 않는. 이게 이제 부식되거나 그래도 안 되고 네. 이제 배 저항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웬만해선 벗겨지지 않는다. 예. 저 정도로.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하고 이렇게 부딪힌 이렇게, 거. 이렇게 부딪히거나 긁히거나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됐다고 자연적으로 이게 뭐 부식이 돼갖고 이게 뭐 이렇게 벗겨지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물리적인 접촉이 적어도 있어야지. 근데 이제 벗겨진다. 어쨌든 근데 허옇게 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페인트가 벗겨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두 가지잖아요. 처음부터 벗겨져 있었거나 출항 전부터. 그렇죠. 출항 때는 벗겨지지 있지 않다가 운항하는 중에 뭔가에 무슨 요인인지 몰라도 벗겨졌거나 처음부터 벗겨져 있어도 문제죠. 그러니까 출항하기 전에 벗겨져 있었어도 이건 문제인 거고 처음에는 출항할 때는 벗겨지지 않았는데 중간에 이게 벗겨졌다? 이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건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내용들 우리 검찰 수사 발표에는 있다 없다. 없죠. 하나도 없어요. 아니 없다는 건데, 해시몬의 이게. 보고서는 이렇습니다. 뭐 선저부나 선저면에 충돌 흔적이 없는 것과 선원들이 일관된 진술로 보아 그런 거 없다. 수중울주와 충돌할까 없어요. 이거는 자초했다는 맞아요. 주장은 근거 없다. 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또 선박 전문가 이야기는 만약에 충돌이 있었다면 그게 이제 다른 배하고의 충돌이든 아니면은 이제 저 해저에 이렇게 닿았거나 또는 무슨 뭐 암초에 이렇게 뭐 이렇게 닿았거나 이런 정도의 충돌이 있었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죠. 또. 느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근데 그렇습니까? 없죠. 그런 안- 얘기 없었죠. 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왜 CCTV가 복원됐잖아요. 네. CCTV에 보면 사람들 모습이 어때요?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하죠. 평온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뭔가 커다란 충돌이나 좌초나는 오히려 CCTV 복원해서 보면 그 기관실의 여승무원이 뭐 했는지 그게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거는 해명이 좀 구차하죠. 펜트 칠했다고 하는 그거는 뭐 테이프 붙였다고 뭐 그런 거는. 네, 저 테이프. 예,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좌초나 충돌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서 배 밑바닥 일부 드러난 사진을 보면 왜 페인트가 벗겨져 있을까? 근데 그러면 침몰 원인에 대해서 단정을 내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좌초라고만 주장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맞지 않고 좌초가 무조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왜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다 확인할 수 없는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거를 왜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자꾸 마무리를 지어 가려고 하느냐 이거. 검찰의 중간조사 발표나 지금 해심원의 그 특별조사 보고서도 서둘러서 모든 제기된 의혹들을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버려요. 허술하게 결론은 결론을 내죠. 아니 허술하게. 선체를 드러내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인용해야죠. 그죠?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서 결론을 딱딱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초기에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는 저희한테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123정이 신기하지 않냐고. 네. 그 큰 배에서 어떻게 조타실로 정조준해서 그걸 쭉 갈 수 있냐고. 거기 사람이 있는 줄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123정이 구조 요청을 받고 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딘가에 그 큰 배에 생존자가 어디 있고 탈출하려는 그 승객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승객이든 승무원이든 거기를 찾으려고 이렇게 선회를 하거나 막 그런 작업을 또는 최소한 교신을 해서 그걸 확인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직선으로 조타치를 쭉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이거 참 신기 있는 사람이 탔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정부가 너무나 많이 이미 마련해 버린 거예요. 정부가 제대로 된 해명이나 제대로 된 이 발표를 거의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정말 그들이 무능했느냐? 그렇지 않은 구석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처음에부터 봤던 청와대가 설령 완화에 개입을 했고 국정원의 연관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이 거대 권력기관, 최고 권력기관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밝히지 않으면 세월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다. 그렇죠. 혹시 그 1, 2, 3정 뭐 나중에 추가로 조사할 하면 될 것 같은데 1, 2, 3정의 그 선원들이 한 13명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네. 10명이 직원들이고 3명이 의경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갔는데 이 사람들하고 그 선원들 탈출된 선원들 있잖아요. 예. 이 교신하는 통화 내역이나 뭐 이런 게 혹시 확보된 적 있나요? 그거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네네. 예, 예. 그래서 아니 정확하게 간 거는 누가 중간에서 이제 컨트롤을 해가지고 양측에다가 거기서 만나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네. 이거는 그냥 깨끗하게 해명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승객을 먼저 구하지 않고 왜 승무원을 구했느냐는 뭐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간 이유는 명확한 거죠. 근데 그런 게 당연히 오히려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데도 그걸 바로 그냥 갔다 하는 게 되게 아니, 이상하잖아요.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네. 그게 나온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거죠. 네, 우리 저기 이상규 전 의원님은 정부가 결코 무능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무능한 구석도 물론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그 분야의 공무원이든 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족도 정도야 당연히 알죠. 그리고 진도 VTS에 가면 그걸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알고. 예, 상식인데. 그 구조헬기 영상원본이 삭제됐다? 이건 어떤 건가요? 그거는 저도 좀 더 찾아봐야 돼요. 저도 언론에서만 그냥 네네. 그걸 봤는데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건지 뭐 이런 건지 좀 다 봐야 되는데 그건 아직 좀 더 자세하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금 사고 나서 지금 그 못 찾은 헬기 구조헬기 있었잖아요. 네. 구조하러 갔다가 이제 사고 나가지고 순직하시고 했는데 그 헬기가 세월호 사건 났을 때 투입됐던 헬기라고 하는 거고 그 헬기에는 영상 촬영 장비가 있을 거고 그 저장 장치까지 헬기에 있을 거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게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먼저 도착한 이 맞아요. 네. 배가 1, 2, 3정이라고 이제 다 그렇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제일 먼저 도착한 건 군함입니다. 그거는 제가 현지 내려가서 들은 얘기예요.
저 해경 뭐 또 그 첫날 막 어민들 왜 갔었잖아요. 네, 네, 네. 예,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쭉쭉해서 다 들은 얘기인데 음. 제일 먼저 온 거는 군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군함은 구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군함이 어디까지 왔다는 건가요? 바로 옆에까지 세월호. 세월호 옆에까지? 예. 군함이? 예. 이거 사진은 없죠 지금. 근데 그 사진도 없고 네. 항적도나 이런 데도 하나도 없어요. 아 맞아. 없네. 그렇잖아요. 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 123장 가기 전에 군함이 먼저 와 있었는데 거기는 구조 작업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군함의 구조가 그렇죠. 이렇게 적과 싸우는 거이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못 올라오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이 구조 작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군은 굉장히 빨리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또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알고 바로 신속 출동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청와대 벙커나 그 해군 작전사령부 거기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예 화면으로. 그렇죠. 네. 군함들이 움직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각 해역도 나오지만 특히 군함이 움직이는 데는 화면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군에는 5분이면 출동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부대가 네. 왜 이제 우리 군에 가면 왜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 기동 타격 때 뭐. 예.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세월호 승객들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못했느냐. 8시 52분에 그것도 이 승무원들이 신고한 것도 아니고 학생이. 또 이 관제센터가 선제적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학생이 전화를 했는데 그러고도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왜 아무런 조치를 제대로 못했느냐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아 잠깐만 해군이 군함이 먼저 출동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죠. 군함이 출동한 건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교신 기록 조작할 때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9시 4분쯤에 진도 VTS를 교신을 해요. 목포항 인근에서 해군 함정 한 척이.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밝혀졌냐면 그 진도 VTS에서 교신 기록을 발표를 했는데 9시 4분짜리가 없잖아요, 지금. 4분이 그죠? 없네요. 네, 4분이 없어요. 9시 3분 거 있고 9시 5분 거 있는데 9시 4분 게 없어서 그럼 저게 뭐냐 했는데 해군이랑 교신을 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9시 4분에. 근데 저게 이제 그 발표했을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해군도 알고 있었고 출동을 이미 했다. 이런 사실들은 알려져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해군이 그 사고 초기에 출동을 하다가 해경에서 저지해서 근처까지 못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해군 입장에서는. 뭐 그런 주장들이 있는 걸 봐서는 어쨌든 해군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이런 사실들까지는 지금 확인은 되는데 그래서 근처까지 갔잖아요. 그죠? 근데 해경은 사고 당일날 한번 입수를 하고 나서는 3일간 그러니까 그 뭡니까 저 해군이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도 못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119 이 순환 구조 대원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못 들어갔고 입수 자체를 막았던 예. 게 해경이었고 그 당시에 이게 1, 2, 3정에 쭉 가면서 촬영한 영상에 나왔던 게 그 해군 초계기였죠. 네. 예, 그건 비행기. 예, 예. 초계기가 뜨고 그러면 뭐 정부는 제일 먼저 알았을 수도 있겠네요. 해군 자체가. 굉장히 빨리 알았겠다는 네, 거예요. 네. 예. 근데 그거를 감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를 들면은 무슨 뭐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아니 뭐 그 근처에서 무슨 뭐 군사 활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렇게 민간이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왜 숨깁니까? 그렇죠. 되게 이상하잖아요. 예. 인명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해군이든 또는 이 청해진 해운 쪽이 되든, 그러니까 세월호 그 승무원이 되든 사건이 나자마자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알거나 보고하거나 등등의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기다렸겠죠. 왜냐면 이 배는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배가 아니니까. 왜냐면 국정원의
무슨 지시가 떨어져야 된다. 우리가 아까 쭉 얘기한 거에 의하면. 그래서 만약에 처음 요 중요한 기간을 다 놓쳤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비난의 화살의 실제 책임이 국정원에게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거가 다 막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력 판사 채용할 때도 국정원이 면접 본다면서요. 그렇죠. 예, 국정원이 손 뻗치지 않은 곳이 없는데 어쨌건 이 세월호는 국정원과 특수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미 밝혀졌고,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세월호의 진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초기 구조를 제대로 못했는지, 왜 정부는 그렇게 허둥지둥했는지가 밝혀질 수 없는 거죠. 지금 그 언론 아까 말씀하셨던 언론이 지금 이렇게 눈을 흘린 거는 무능 쪽으로 몰아가는 허둥지둥 뭐 그렇죠. 그런 뉘앙스를 남맥상 강하게 이렇게. 풍겼죠. 계속. 일선에서의 남맥.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계속 이제 그 해양심판원의 특별조사 보고서를 계속 분석을 할 건데 어쨌든 이게 공식적으로 최종 나온 자료니까요. 이거에 근거해서 보면 그 국정원 직원을 의심되던 직원이 있잖아요. 신정은. 그리고 처음에 얼굴도 다 헷갈렸는데 지금 뭐 드러난 거에 보면 최소 형량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출항 전날 입사했다는 거고, 출항 당일날 입사했다는 거고,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이제 제가 좀 분석을 해볼 거고요. 오늘 이게 본격적인 구조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뭔가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 은폐 조작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까지만 했었는데, 다음번에는 구조 얘기를 또 한번 들어가 보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다르네요, 확실히 오시니까 눈이 좀 트였습니다, 더. 네. 디테일은 악마로. 디테일이 아주.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자주 또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네. 끌려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세월호의 진실 사회에 오늘은 우리보다 더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라는 주제를 했는데 우리 그 진보당 세월호 특위위원장 하셨고요.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셨던 전 진보당 국회의원 이상규 의원님 모시고 오늘 그 방송을 좀 했고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사실들도 확인하실 거고 만약에 그 기자분들이나 언론에서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취재를 하셔가지고 유가족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새로운 사실들을 안겨주는 역할을 하셔가지고 기레기에서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5회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8시 3분부터 8시 26분까지 23분이 없어요. 소실 구간이에요. 근데 레이더 항적도는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없을 수 없죠. 그럼 이건 뭐냐 이거요. 그리고 재밌는 게 원래 둘라에이스 선장이 눈앞에 세월호가 보이는데 자기들 기계에 그 AIS에 뜨질 않는 거예요. 그 뜨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꺼놨다는 거거든요. 세월호가 꺼놨다는 거죠. 예. 그거는 자동으로 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GPS하고 교신이 잘 안 될 수는 있어도 교신이 잘 안 될 수도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은 어느 것도 해명이 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 항적도 문제와 동시에 제가 초기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건데 이게 그 전남 소방본부의 최초 보고서예요. 여기는 8시 52분에 119 신고를 접수를 받아서 그 접수 중간에 목포 해경 상황실과 3자 통화해서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경이 최초로 사고를 인지한 거는 최소한 8시 52분이에요. 그렇죠. 그때 학생들이 학생이 전화를 전화를 해서 신고. 예, 그리고 전남 소방본부는 바로 9시 7분에 긴급 회의를 열고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소방본부 119 쪽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당시 그 통화 내역입니다. 8시 52분. 신고자가 여보세요.
119 대원이 예 119입니다. 학생이 예 여기 배가 침몰되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지금 기울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침몰되어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8시 52분 상황은 이미 그러니까 막 배가 이렇게 조금 기울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적어도 느낌은 배가 침몰되네 깔아놨네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주 초기 상황이 아니란 거죠. 그렇죠. 배가 뭔가 이상해요가 아니에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 예. 자 그런데 이게 당시 안행부가 한 달 만에 그 제가 있던 상임위에 보고한 그 이제 서면 자료에 사고 발생을 4월 16일 8시 58분에 목포 해경이 접수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52분에 한 거조차도 이 그대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너희들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냐 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우왕좌왕을 엄청 해가지고 이 각종 신문 자료 제가 갖고 왔는데 장갑만 날아가고 뭐 문제는 남더라부터 해서 뭐 컨트롤 타워 없이 우왕좌왕 뭐 태반이 비전문가 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네. 우왕좌왕 하면은 실무선이 전부 다 즉 정부 일선 행정부처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되는 게. 생기고 이런 과정들을 수차례 거치면서 기본 이제 사고 원인 조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그 항적도 자체가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일단 좀 타임라인을 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은 16일 오전에 사고 당시죠. 해수부에서 세월의 항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의아해하고 있는 와중에 오후가 되니까 이제 이 해수부 당시 상황실이죠. 그 세월호 항적이 떴습니다. 그래서 많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삼각형으로 그렇죠. 꺾여 있는 네, 항적도. 삼각형으로 꺾여 있는데 이걸 확대를 하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당시에 3분 36초 구간이나 항적이 없어서 그 사실상 침몰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항적이었죠. 그래서 배가 맹골 수도를 지나와서 제주도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그죠? 우회전을 다시 시도하고 이런 과정에서 배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넘어가는 과정은 하나도 없고 마지막에 표류한 과정만 남아있는 그런 항적도가 발표가 돼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던 게 저거를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할 때 110도 급변 침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언론에. 110도나 계속 남아있는데 머리? 그렇죠. 저 각도가 지금 110도잖아요. 근데 사실 저게 그냥 포인트와 포인트, 그러니까 점과 점을 그냥 직선으로 연결한 건데 저걸 마치 세월호가 진짜 저렇게 간 것처럼 그게 분석을 막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락된 거였는데 그 배가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는 거냐, 불가능한 거 아니냐, UFO냐 무슨 이런 얘기들이 계속 되면서 사고 원인에 논란이 엄청 많이 일었었죠. 그리고 후에 이제 그 21일경에 AIS 기반 항적이 좀 추가적으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9초 구간이 누락된 그 항적도가 언론에 공개가 되죠. 공개가 되는데 여전히 이제 의문이 남았던 것은 저 29초가 하필이면 또 세월호가 우회전하기 직전, 그죠? 그 구간만 딱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항적인데 그 중앙해양심판원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는 그 레이더 기반 항적이 있기 때문에 저 누락 구간을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당시 일부 배에서 두 척에서 세월호 유사한 현상이 발생을 했었고 둘라 에이스호에서 한 20초 정도의 누락 구간이 있었다. 이제 몇몇 배에서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레이더 항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레이더 항적을 보조로 사용을 해서 이미 충분히 사고 원인 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 항적 자체가. 이렇게 좀 주장을 했죠. 당연히 저거는 근데 뭐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레이더 기반 항적이 기본이기 때문에 AIS 항적이 없던 시절 사실 저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배의 움직임을 기본 해석하는 데서는 레이더 기반이 기본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서 분석을 했다고 하니까 뭐 그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저 데이터를 해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관성 없게 저렇게 보시면 AIS 데이터 항적하고 저기 점선으로 돼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로 돼 있는 것이 레이더 기반 항적입니다. 근데 저게 두 개가 굉장히 지금 오차가 많습니다. 그죠?
떨어져 있죠. 네, 굉장히 저게 지금 떨어져 있고 날 이제 바로 내려갔어요 진도에. 네. 그래갖고 막 그 아우성 치는 그 학부모들하고 같이 이제 밤을 보내고 새벽에 다시 이제 팽목항 나갔을 때 막 그 아비규환 같은 뭐 그런 과정을 이제 처음 일주일간 지내고 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다시 못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진상은 규명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내려가면서 내려갈 때마다 진도 VTS를 갔거든요. 네. 근데 진도 VTS에 가서 항적도가 있느냐 이거 물어보니 항적도 있다. 볼 수 있느냐? 볼 수는 있다. 근데 외부 공개는 아직 안 했으면 좋겠다. 봤어요. 네. 누락 구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 진짜 있는 홈보낼 거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왜 누락 구간이 없습니까? 정부 발표는 누락 구간이 있는데 이거는 레이더 영상입니다. 이제 JTBC에서 나중에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예. 예, 그걸 저희는 이제 가서 미리 그걸 보고 자료를 미리 그 보고 다 촬영도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쪽하고 약속을 해갖고 우리가 먼저 공개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럼 그때 제가 이제 딱 들은 의문이 뭐였냐면 정부는 왜 항적도가 없다고 그랬을까? 그래서 이거 새롭게 복원한 거냐? 4월 16일부터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원래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위 기관은 해수부가 없다고 얘기하고. 근데 정부가 없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누락이 있는 항적도를 계속 내놓는단 말이죠. 네, 네. 사실 진도 VTS에 확인하면 해경한테 확인하면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이걸 왜 안 했을까? 오히려 그게 초점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아, 이게 그쵸, 이목을 실제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진도 VTS나 레이더 영상 뭐 그런 거 등등 해갖고는 굉장히 많이 시간을 버는 거죠, 결국은. 논점을 다른 데로 이제 집중시켜 놓고. 예. AIS 기반 항적으로 논점을 주고 레이더 항적에서는 완전히 시선을 제외하는. 레이더 항적도는 처음부터 있었다는 건데. 그럼 과연 그게 처음부터 정말 있었던 건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이거예요. 진도 VTS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원래 그 AI 거기는 AIS하고 레이더하고가 전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항적도는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원래부터 이걸 발표하지 않았느냐? 이걸 몰랐다면 정부는 무능한 거고. 아,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해심원에 제가 통화를 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사고 나자마자 다 내려가서 자료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해심원도 알고 있는 거지. 예. 다 알고 있었죠. 네, 자. 해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갖는 부분은 군 레이더 항적도가 이게 아마 진성준 의원인지 아무튼 뭐 맞습니다. 야당 쪽 그 국방위 의원이 처음에 이제 나온 얘기는 군 레이더 항적도를 제출받아서 입수를 했는데 세월의 진실 4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아주 심오한 얘기들을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들 또 약간 우리가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도 좀 깊이 있게 좀 알게 됐는데요. 역시 다르네요. 특위위원장님 출신이라. 사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네. 그리고 본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이 자료 다 확보돼 있고 지금도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상임위나 국회 본회의에 제가 발언한 네네. 그걸 찾으면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다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론에서 한 번도 이거를 그렇죠. 다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습니다. 네. 네. 다뤄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송을 할 이유도 그렇고요. 양심 있는 기자 언론인들이 내용들 많이 좀 얘기를 해주시고 세월호 가족 그 유경근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자들이 자극적인 거 눈물 나는 장면을 그것만 쫓아다녔지 예. 가족들보다 하나라도 더 새로운 진실을 밝힌 적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예. 맞죠? 인양 분과장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방송 기자들이 언제 한번 유가족보다 먼저 새로운 자료 한번 찾아본 적 있냐, 취재해서 내놓은 적 있냐고. 다 갖다 줬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세월호 특위에 우리 김성원 연구원께서 정식 조사위원으로 가시더라도 우리는 밖에서 열심히 진실을 찾아서 할 테니까 이상기 의원님도 뒤가 아주 든든합니다. 이런 정도 지원군이 있으면 뭐, 네, 뭐 많이 사라질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뭐 또 기정사실처럼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참. 뭐 사칭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아우, 너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제가 사칭하고 달리는 줄 알 것 같은데요, 이미? 예? 잘 뽑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침몰 원인, 그러니까 침몰 원인 자체로는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는 다루겠는데요. 침몰 원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그 여러 가지 공개된 자료들이거든요. 항족도, 교신록, 그리고 구조 과정을 찍은 동영상 이런 것들이 훼손되고 조작되고 왜곡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침몰 원인으로 가기 위한 순서를 잡아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먼저 해주시죠. 예. 네, 우선은 뭐 가장 사고 원인 조사에서는 가장 기반이 되는 거는 두 가지죠. 일단 하나는 항적입니다, 항적. 어쨌든 뭐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교통사고가 기본 났으면은 당연히 그 배가 어디를 갔었는지, 그죠? 그리고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이런 게 가장 기본이고, 비행기 사고에서도 가장 처음 조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블랙박스부터 회수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선박 사고에서도 대형 선박 사고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저 항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호 사건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이 항적 자체가 굉장히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조작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항적을 처음에는 없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있다고 했는데 이상한 삼각형 항적을 가져오더니 나중에는 크게, 그죠? 우회전하는 이런 항적을 계속 가지고 오는데 계속 누락 구간이 실제로 AIS 안테나가 위치가 표시가 되는 건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오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적도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많은 분들이 일각에서는 어떤 이제 제기를 하냐면은 편차가 발생해도 보통 일관성이 있는데 이렇게 그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좀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 의견이 자꾸 제기가 되니까 이게 사실 AIS 항적 자체 조작설까지도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신뢰도 자체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과학적으로 해명이 잘 안 되니까 이제 해시원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초에 공개된 세월호 항적 그림 7번이 뭐냐면 최초 삼각형 항적입니다. 그래서 그 항적에서 선박의 운동 특성상 비정상적인 항적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항적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 현장 인근에 위치한 AIS 기지국, 이를테면은 진도라든지 목포 이런 기지국에서 그 서버에 있는 자료를 복원을 해서 이제 아까 동그랗게 우회전하고 있는 급변침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8번과 같은 일반적인 선박의 선해 항적과 유사한 항적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시원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그림 8번의 항적이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파트인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여기도 그래요. 세월호가 급변침 하던 와중에 갑자기 오른쪽으로 튑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것이 시간상 따지면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뒤로 가는 원래 시간상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거를 이제 보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보정을 해서 약간 이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방향으로 지금 항적을 구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주 비정상적으로 큰 구간과 아주 짧은 시간에 선수 관계가 이상 급변하는 구간이 있다, 이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레이더 항적과 비교를 해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하죠. 잘 보시면 진도 연안 VTS의 레이더 항적과 비교해 보면 AIS 점점점 표시되어 있는 그 항적하고 레이더 기반 항적이 유사하다 이거예요. 유사하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세월호 항적에 특이점이 없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려버려요.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적도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여기 집중할 수밖에 없게. 예. 네. 그래서 1분 누락이 3분이었다가 그게 이제 30초, 29초 빼고 나머지가 다 복원이 되니까 훨씬 부드러운 곡선이 되고 그러면 저건 타당성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그걸 이제 심어주게 되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논쟁에 집중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적도를 보면서 제가 들은 생각이 사고가 난